질의가 끝나면 2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증인 참고인께 두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후에 신석철 대표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셨다가 좀 이따 나오시면 됩니다. 예. 원래는 양재웅 대표 원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미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 굳이 질의할 필요가 없어서 두 분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는 얼마 전에 비진약품이라고 하는 도매상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약국들이 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약국, 조제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서 화면의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담합행위,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닥터나우가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나우 약국 서비스의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비대면 진료를 받고 나서 주변 약국에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서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휴 약국이 어떤 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보를 받아서 또는 비대면 진료 닥터나우에서 주로 처방되는 약이 뭔지를 약국에 알려주고 구비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불공정 행위나 담합 행위로 의심받을 행위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 방식으로 여름에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론칭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약사님들의 협조를 저희가 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가 직접 의약품들을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들을 공급하고 저희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오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저희가 좀 다르게,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고,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 문자는 비진약품이 아니고 닥터나우의 박모 매니저라고 하는 분이 약국에 보낸 문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닥터나우 조제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 부탁드립니다.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 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게 환자를 위해서 닥터나우가 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사실상 강매입니다. 의원님, 좀 방식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정하실 겁니까? 네.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최근에 닥터나우가 광고하는 광고입니다. 유명 배우를 내세워서 병원이 온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거기 화면에 보시면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약품을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지난 국감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약사법 위반, 공정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복지부에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대단히 모호한 말로, 하나마나한 말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핑퐁하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고쳐서 지금 현재 닥터나우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공정 행위 금지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정위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정위에서는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네.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제도화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의 특성이 위반된다고 해서 또 어떤 법적인 시범사업에서 제재가 배제시킬 수 있지는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가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저런 행위하는 경우 시범사업에서 배제해서 이런 그 나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네. 번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약국의 재고, 어떤 처방 가능한 네. 약, 그리고 처방전이 교류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예,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신석철입니다. 제가 먼저 장관님께 질의하고 나중에 네. 예,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W진병원 사망 사례를 들으시면서 네. 거기에 그 정신병원에 당직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 법상 정신병원에는 당직의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모르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없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저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당직이 없어도 될까요? 예. 저는 이 33살의 젊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책임은 W진 병원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후진적인 정신과 진료 체계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환자가 막 발병했을 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병상이 부족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환자를 관리하고 상담해주는 서비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장기 입원이 최근 1.2배 늘어났고요.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에 평균 2년 입원합니다. 강박실실 건수는 1.9배 늘었고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자살률은 OECD 국가의 2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그 장관님, 예. 이런 체계를 보고 2012년에 OECD에서 우리나라 정신의료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온 조사단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충격적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치실 건지 먼저 신석철 대표님이 당사자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장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김윤 의원님한테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W진병원에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아까 존경하는 서미아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병원을 찾으면서 보건복지부가 어쨌든 지정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좀 더 치료를 잘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거기 W진병원을 입원을 하게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33살의 꽃다운 여성분께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저는 정신병원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가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 부천 W진병원에서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 관계자분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이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사진도 찍고 이런 좀 몰삭식한,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분노를 느끼는 경험이 되게 많았었고요. 사실 이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 W병원이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보건소 소장님까지 면담을 했었는데 아무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서
격리 강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선미아 의원님하고 김혜지 의원님께서 격리 강박 폐지안을 입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속히 이게 빠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의료 체계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태어나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지금 전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집에 퇴원을 하고 재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가 특히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서도 보건복지부 면담을 통해서 이런 의료 수가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동료 지원 쉼터나 그리고 올해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법이 통과된 동료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법이 통과가 됐지만 여전히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위기 쉼터 관련해서는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서비스 단가가 조정이 되지 않고 그냥 개수만 늘리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전히 당사자 단체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움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W 진병관 아까 양재용 증인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뭐 의료 가실이 없다, 뭐 얘기 못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저는 그냥 W 진병관 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제가 김윤 의원님 질의 끝나면 바로 그러세요? 예, 답변. 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정신 질환과 관련된 치료도 난이도도 높고 자원 투입량도 많고 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좀 정책 순위에서 좀 뒤처진 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좀 혁신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 수가 인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이제 예방, 치료, 그다음에 재활 이게 연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저 한 가지만 더 제가 너무 여기 국감에 처음 출석해서 떨려가지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하시죠. 예. 네. 이 격리 강박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격리 강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분들이 격리 강박을 했을 때 병원에서 의료 수가를 청구하면 의료 수가로 인정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비강압적인 치료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병원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 단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격리 강박의 수가에 대한 수가를 폐지하고 비강압적인 치료에 대한 수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장관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윤 의원님 질의 끝나고 바로 정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진숙 의원님이 양재용 증인에 대해서 아까 남은 1분을 좀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쓰시고 증인과 참고인을 좀 귀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진숙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네, 존경하는 김윤 의원 그리고 서미아 의원님께서 앞에서 우리 W진 병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병원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 7월 3주기 인증을 받으셨고 2020년, 2024년 두 차례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망 사고 후 석 달 전인 올해 2월 29일도 자체 평가
하셨는데 결과가 격리 시행 체계 그리고 강박 시행 체계 모두 상처리하셨죠? 네. 네, 그런데 한 생명은 이렇게 안타깝게 죽었고 우리 서명호님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에 이 병원에서 격리와 강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상을 주셨다고 하니까 충격적입니다. 자, 장관님. 제가 지난 17일 국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관이 자기 소관 업무도 제대로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이야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정책관의 인증을 보건의료 정책관은 정신의료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미분화된 구조이고요. 인증을 하는 상태에서도 중간 현장 조사를 정신의료 기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평가 및 인증 사후관리 강화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실효성을 위한 의료법 또 정신건강 복지법에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협조하실 의향이 예, 의원님이 그 지지하신다고 해보니까 인증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하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뿐만 아니라 평가도 3년, 예. 3년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가 주기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셨습니까? 예. 자, 양재용 증인, 허정훈 증인, 정진웅 증인, 신석철 참고인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할까요? 그러면 1분 정도 하시고, 예. 자리로 좀 나오시겠습니까?